사과문 내용 혹시 보셨어요? 다른 두 분 더? 네. 어땠어요? 저는 대권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권 주자요? 네, 그 대권을 사과문에서 대권 냄새가 났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든데요. 너무 좀 타이밍이 이상하잖아요. 엄청 이철이의 정치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여권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파문은 증폭됐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유 이사장은 오늘 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검찰에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수사기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 육성으로 나왔는데 네. 김한 기자 확인을 했다고 본인이 단언을 했는데 네,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당시 근데 얘기를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네.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사과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조금 뭐 그 표현의 앞뒤가 맞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SNS에서 요구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라고 시점을 잡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해 이제 12월에는 본인에게 통보가 왔을 거다. 늦어도 1년 안에 늦어도 온다는. 1년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통보가 왔는지 계좌를 정말 들여다봤는지 이거를 이제 밝혀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 침묵을 지켜오다가 이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자신이 이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검찰에도 사과하고 앞으로 정치원에 대한 비평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뭐 사과 이후에 자기의 이제 행동으로 이제 밝혔는데 사실 이제 뭐 요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2020년 7월 달에 같은 얘기를 라디오에 나와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을 이제 지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게 개인 유시민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는 공적인 이제 그 조직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분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래도 뭔가 근거는 있겠지 자기 계좌인데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여당도 가세를 해서 이미 이제 기정사실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뭐 고발도 돼 있는 상태라서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에 근거는 제시를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렇게 이분이 이제 논객 출신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뭐 한국 사회 어떤 뭐 한 뭐 지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내가 당시에 이런 정보를 접했었고 이런 상황들을 추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라고 이제 밝혀줬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깔끔할 텐데 지금 이제 논란은 유시민이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사리분별이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사실로 확인했다라고 말한 근거가 과연 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수사기관에서 알려줬거나 아니면 뭐 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해줬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이제 개인이 알 수는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으로 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건 또 어떻게 확인했냐. 네. 그래서 검찰의 뭐 반부패 부장, 네네.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 확인해 줬다 이런 의혹 제기를 또 새롭게 하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6월달 무렵에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이제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1,000만 원 이상 자금 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신고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알아보라 그랬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지휘계통을 좀 건너뛰었다 이런 이제 의혹을 한 언론이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또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노무현재단 전 직원이 노무현재단에서 이제 이상한 자금 운용이 있었다라는 걸 폭로했던 또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 유시민 유시민 이사장이 애초에 제기했던 2019년 12월에서 이제 6개월 지난 시점이었고 또 요 무렵이 그 신라젠 수사 관련해서 실제로 그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과 관련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올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논란의 불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문 내용 혹시 보셨어요? 다른 두 분 더? 네. 어땠어요? 저는 대권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권 주자요? 네, 그 대권을 사과문에서 대권 냄새가 났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든데요. 너무 좀 타이밍이 이상하잖아요. 엄청 좀 고수신데. 정치부를 오래 하셔갖고 매번 항상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진짜 왜 할까? 네.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또 그런 거를 잘 안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강제 야근을 하는 날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야 그는 또 왜냐하면 그때 그 워딩 자체가 6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6시 이후에는 퇴근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취재를 하느라고 뭐 계속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최 기자, 유재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사과를 한 거 자체는 뭐 잘못을 시인한 거는 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희도 언론도 그렇잖아요. 가끔 오보를 써서 이제 당사자한테 명예훼손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언론이 면책당하는 경우는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공익을 위한 거다. 두 번째는 당시에 그 취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정황이 충분하다.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면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런 사과를 하려면 내가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당시엔 충분히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만 해서 나는 이거를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공익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개를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러저러 저러해서 나의 판단이 틀렸더라라는 것까지 있어야지 완결된 사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 좀 아쉽다. 네. 저는 그 전문을 읽어봤는데 사과의 강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요. 톤은 굉장히 낮은 톤이죠. 네, 상대를 악마화하는 해서 안 된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 저는 본판은 상당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느껴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우리 저 김진아 기자처럼 저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다르게 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좀 이런 짓 좀 이제 좀 그만하자. 의혹 제기 좀 쓸데없이 막 근거도 없이 막 일단 질러놓고 보고. 아니면 말고식에 이거는 너무 분열을 그때 조장하는 거고. 기사 썼을 때도 네. 왜 근거 없이 이렇게 폭로를 하셨지? 라는 그런 생각부터 했었거든요. 그거와 이제 본인이 사과문에 써놨습니다만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악마로 규정하는 그래서 진영 논리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거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그 옆에서 지켜보니까 심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본인만 주장한 게 아니라 여당의 수석 대변인까지 그걸 받아서 논평을 냈으니 네. 조금 더 커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막바지 동력이 필요할 때 검찰이 어떤 프레임을 거는 기재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홍익표 이제 민주당 수석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범죄가 아닌데 계좌를 왜 봅니까?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검찰건 남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섞여 있는 건데 사찰을 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다음에 조국 관련된 수사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특정 검찰이 접근을 했다.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그 짧은 문장 안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이제 수사기관이 노무현 계좌를 들여다봤다가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시민 대표 이사장의 그 사과뿐만 아니라 여당도 당시에 이제 이 부분에 좀 같이 궤를 했던 거 부분에 대한 좀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아직 뭐 고소고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시민단체가 이게 고발을 해서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그 한동훈 검사장도 이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지난 1년간 입었다. 본인이 누차 아니라고 말해 왔는데 어쨌든 기정사실화되면서 입은 피해가 결코 이제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밝혀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로 확인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이라고 확인한 판단 근거가 뭔지를 밝히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재단 이사장에서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하던데 그건 어떻게 봐요?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우리 김진아 기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줄 몰랐는데요. 굳이 뭐 사퇴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저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속 아무리 봐도 대권 주자로 나오시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럼 어차피 사퇴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또 봐야지 알죠. 이게 또 단정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저는 뭐 사퇴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정치권에서 사퇴를 너무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좀 그래요. 뭐만 하면 사퇴하세요. 사퇴만 하면 또 다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그러니까. 더 저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 정치권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이쯤 하고요.